2004년 이른 봄,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업지대. 새벽 5시, 철공소 사장 박진수는 늘 그랬듯 가장 먼저 작업장 문을 열었다. 쇳가루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는 20년 넘게 철을 다루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거친 손, 구부정한 등, 이마에 깊이 팬 주름. 53세의 나이가 60대처럼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작업장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낮게 깔리는 신음 같은,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 박진수는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폐타이어 사이, 젖은 골판지, 상자 속에 그것이 있었다. 생후 2달쯤 되어 보이는 작은 강아지.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왼쪽 뒷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작은 몸은 새벽 냉기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박진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평생 개를 키워본 적도 없었고 특별히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루 12시간 철을 자르고 용접하고 연마하는 삶. 저녁이면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지우고 아침이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 그런 삶 속에 강아지가 들어올 자리는 없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강아지의 눈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공포와 고통으로 흐려진 눈.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살고 싶다는 의지가 깜박이고 있었다. 박진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작업복을 벗어 강아지를 감쌌다. 따뜻한 천에 감싸이자 강아지는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박진수의 가슴 한구석에서 20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살짝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가까운 동물병원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박진수는 조수석에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평소보다 천천히 차를 몰았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강아지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여전히 가쁘게, 그러나 분명히 살아서 숨 쉬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박진수는 생전 처음으로 개에게 말을 걸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언제부터인가 타인에게, 심지어 가족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개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었다. 동물병원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젊은 수의사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응급실로 옮겨진 강아지. 엑스레이 촬영, 링거 주사. 박진수는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기다렸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1시간 후 수의사가 나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다행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다리 골절이 심하긴 하지만 수술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박진수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 수술비, 입원비, 회복 기간 약값. 수의사가 설명하는 금액은 적지 않았다. 한 달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돈. 그러나 박진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박진수는 깁스를 한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좁은 단칸방. 부엌 한쪽에 낡은 이불을 깔고 강아지의 자리를 만들었다. 처음으로 개 사료를 쌌고 물그릇을 준비했고 부드러운 수건을 깔아주었다. 강아지는 박진수가 퇴근하면 다리를 절뚝이며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다. 꼬리를 흔들고 작게 짖고 그의 작업화에 코를 비볐다. 박진수는 그런 강아지를 보며 웃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너 이름이 필요하겠구나. 박진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희망이라고 이름 지었다.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찾아온 희망 같은 존재. 그렇게 첫 번째 개가 그의 삶에 들어왔다. 그러나 희망이를 키우면서
박진수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매일 새벽 출근길, 공장 지대 곳곳에서 유기견들을 발견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개, 차도에서 떨고 있는 개, 다친 채 신음하는 개, 자신이 희망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어느 날 새벽, 공장 담벼락 밑에서 또 다른 강아지를 발견했다. 생후 얼마 안 된 듯한 새끼 2마리. 이번에도 박진수는 지나치지 못했다.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갔고 치료비를 내고 집으로 데려왔다. 좁은 방은 더 좁아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넓어지는 것 같았다. 1마리가 2마리가 되고 2마리가 3마리가 되었다. 한 달에 1마리씩. 박진수는 유기견을 구조했다. 월급의 대부분이 개들의 치료비와 사료값으로 나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저녁마다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반기는 개들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2004년 가을, 박진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이 일을 제대로 해보기로. 단칸방을 빠져나와 외곽의 낡은 창고를 월세로 얻었다. 창고를 청소하고 철망으로 칸막이를 만들고 매트를 깔았다. 손수 계집을 지었고 울타리를 쳤다. 퇴근 후와 주말, 모든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이웃들의 시선은 차갑기도 했고 따뜻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사료를 기부했다. 박진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버려진 생명을 구하는 것.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목적이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 첫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박진수가 구조한 개는 12마리가 되었다. 12개의 이름, 12개의 이야기, 12개의 생명. 그는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했다. 구조한 날짜, 상태, 특징, 건강 상태, 그리고 입양 보낸 날짜. 입양은 신중하게 진행했다. 입양 희망자의 집을 직접 방문했고, 환경을 확인했고, 각서를 받았다. 입양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다. 그렇게 보낸 개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박진수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2004년 12월 31일 밤, 박진수는 창고에서 개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했다. 12마리 중 9마리는 이미 입양을 갔고 3마리가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희망이는 이제 다리도 완전히 나아서 다른 개들과 뛰어놀았다.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해줄게. 박진수는 개들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그것이 앞으로 20년을 이어갈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53세 철공소 사장이 유기견 구조 봉사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창고 안은 따뜻했다. 개들의 고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박진수는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개들이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2005년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박진수의 창고는 이제 제법 보호소 같은 모습을 갖추어 갔다. 주말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지붕을 수리하고 배수로를 정비했다. 철공소에서 배운 기술이 이런 곳에 쓰일 줄은 몰랐다. 용접기로 튼튼한 철문을 만들고 철망으로 안전한 울타리를 쳤다. 구조하는 개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박진수의 일상도 변했다. 새벽 4시 기상, 창고로 가서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배변을 치우고 아픈 개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야 철공소로 출근했다. 점심시간에는 다시 창고로 달려가 개들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는 밤 11시까지 창고에서 개들을 돌봤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 남짓.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3월 어느 날 박진수는 국도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를 발견했다.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급히 차에 태워 병원으로 달렸다. 신호는 모두 무시했다. 개의 생명이 신호등보다 중요했다. 응급수술이 진행되는 3시간 동안 박진수는 병원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모든 신에게 빌었다.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수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박진수는 그날 병원비 200만 원을 카드로 긁었다. 이미 카드 빚이 1천만 원을 넘어섰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 개는 기적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보호소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유기견을 발견하면 박진수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처음에는 이웃 동네에서, 그 다음에는 인근시에서,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왔다. 박진수는 거리에 상관없이 달려갔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5월 보호소는 25마리로 가득 찼다. 창고는 비조받고 사료값은 매달 100만 원을 넘었다. 박진수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주말마다 폐지를 주우러 다녔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잠은 더 줄었지만 개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여름, 동네 슈퍼 주인이 유통기한 임박한 사료를 기부했다. 작은 식당 사장님은 남은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폐업한 애견샵 주인은 계집과 목줄을 보내왔다. 박진수는 그럴 때마다 눈물을 훔쳤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9월, 박진수는 작은 공책을 샀다. 표지에 생명의 기록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구조한 모든 개의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름, 구조일자, 특징, 건강 상태, 입양 날짜, 입양 가정 연락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였다. 첫 해 구조한 개 29마리, 입양 보낸 개 22마리, 여전히 보호소에 있는 개 7마리. 박진수는 매일 밤 그 기록을 보며 다짐했다. 모든 개가 행복한 가정을 찾을 때까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2006년이 밝았다. 55세가 된 박진수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빛났다. 새해 첫날, 그는 보호소 문 앞에 작은 간판을 달았다. 사랑의 보호소,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투박한 글씨였지만 박진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해에는 45마리를 구조했다. 그중 38마리가 새 가정을 찾았다. 박진수는 입양 보낸 개들의 근황을 꾸준히 확인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입양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했다. 개들이 행복한지, 건강한지, 사랑받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되면 마음이 놓였다. 2007년, 2008년, 2009년, 세월은 흘러갔다. 박진수의 기록 공책은 1권, 2권, 3권으로 늘어났다. 구조한 개의 수는 100마리를 넘어섰다. 철공소 일은 여전히 계속했지만 이제 그의 진짜 직업은 유기견 구조였다. 2010년 60세가 된 박진수는 철공소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30년 넘게 다닌 직장. 그러나 이제 보호소에 집중할 시간이었다. 퇴직금 전액을 보호소 확장에 썼다. 더 큰 공간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격리실을 만들고 의료 장비를 구입했다. 매일 아침 박진수는 공책을 펴고 모든 개의 이름을 불렀다. 희망, 기적, 행복, 사랑, 평화, 자유, 기쁨, 축복. 한 마리 한 마리. 그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고, 존재의 의미가 있었다. 입양을 보낼 때는 항상 마지막 당부를 했다. 이 아이는 한때 버려졌던 아이입니다. 제발 다시는 버리지 마세요. 이 아이에게 여러분은 세상 전부입니다. 2015년
구조한 개가 200마리를 넘었다. 박진수는 65세였다.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도 아팠지만 손은 여전히 든든했다. 개들을 안아 올리고 밥을 주고 털을 빗겨주는 그 손은 20년 전보다 더 부드러웠다. 주말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다. 대학생들, 주부들, 은퇴한 노인들. 그들은 박진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고 했다. 박진수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유기견은 더 늘었다. 박진수는 마스크를 쓰고 더 열심히 뛰어다녔다. 병에 걸리는 것보다 개들을 방치하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 해에만 65마리를 구조했다. 보호소는 북새통이었지만 박진수는 지치지 않았다. 70세의 나이에도 새벽 4시면 일어나 개들을 돌봤다. 2023년 여름, 박진수는 작은 이정표를 세웠다. 구조한 개가 드디어 300마리가 되었다. 20년의 세월, 300개의 생명. 공책은 이제 12권이 되었다. 각각의 페이지에는 생명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박진수는 밤마다 공책을 펼쳐 이름들을 읽었다. 어떤 이름은 또렷하게 기억났고 어떤 이름은 가물가물했다. 하지만 모든 이름 뒤에는 얼굴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300마리.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구나. 박진수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20년이었고 300개 생명의 역사였고 끝없는 사랑의 기록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기록이 곧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될지, 그리고 그 기록들이 그의 마지막 여정을 안내하는 지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23년 가을, 박진수의 보호소는 지역에서 작은 명소가 되어 있었다. TV 지역 뉴스에 몇 번 소개되었고 신문에도 실렸다. 20년간 300마리 구조한 할아버지라는 제목이었다. 박진수는 그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덕분에 후원금과 봉사자가 늘어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박진수는 보호소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공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12권의 공책, 300개의 이름. 그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기며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었다. 한 번, 희망이. 2004년 3월 7일 구조, 검은색 믹스견, 왼쪽 뒷다리 골절. 2004년 6월 15일 입양. 입양 가정 김민준 서울 강동구. 연락처 010에 1234에 XXXX. 박진수는 희망이를 떠올렸다. 지금쯤 19살. 걔 나이로는 노견이다. 잘 살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3년 전이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번. 기저귀. 2005년 3월 22일 구조. 흰색 믹스견. 교통사고로 골반 골절. 2005년 8월 1일 입양. 입양 가정 이서연 인천 부평구. 연락처 010에 2345에 XXXX.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들이 떠올랐다. 어떤 개는 선명하게, 어떤 개는 희미하게. 20년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개를 만났다. 모두를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특별했다. 50번. 별이. 2008년 7월 10일 구조. 노란색 리트리버 믹스. 눈 한쪽 실명. 2008년 10월 3일 입양. 입양 가정 박지훈 부산 해운대구. 연락처 010에 3456에 XXXX. 별이는 특히 기억에 남았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밝고 활발한 개였다. 입양 가던 날, 차 안에서 계속 박진수를 돌아보았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150번.
구름이 2015년 4월 18일 구조 하얀색 스피츠 믹스 온몸 화상 2015년 9월 30일 입양 가정 최수민 대전 서구 연락처 010-4567 XXXX 구름이는 학대를 당한 개였다. 몸 곳곳에 화상 자국이 있었고 사람을 무서워했다. 6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고 박진수의 손에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입양 보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새 가족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어서 안심할 수 있었다. 250번 하늘이 2021년 2월 9일 구조 회색 믹스견 임신 상태로 유기됨 2021년 6월 20일 입양 새끼 5마리 포함 입양 가정 정민호 광주 광산구 연락처 010-5678 XXXX 하늘이는 구조 일주일 만에 새끼 5마리를 낳았다. 박진수는 밤새 옆에서 지켰다. 새끼들이 첫 숨을 쉬는 순간 그도 함께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어미와 새끼를 모두 함께 입양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300번 마지막이 2023년 8월 15일 구조 갈색 믹스견 노견 치아 대부분 상실 현재 보호소에서 돌봄 중 마지막이 이름 그대로 박진수가 구조한 300번째 개 나이가 많아 입양이 어려웠다. 박진수는 마지막이를 자신이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어쩌면 이 개가 정말로 자신의 마지막 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진수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호소 마당에서 개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지금 보호소에는 15마리가 있었다. 입양을 기다리는 개들, 모두 자신만의 사연을 가진 생명들, 300마리, 참 많기도 하다. 박진수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 밤샘 간호, 응급실 질주, 눈물, 기쁨, 이별, 재회. 각각의 개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였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동안 입양 보낸 개들은 모두 잘 살고 있을까? 어떤 개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 어떤 개는 여전히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을 것이다. 박진수는 갑자기 모든 개들을 만나보고 싶어졌다. 그래, 한 번씩 전화라도 해봐야겠어. 박진수는 첫 번째 공책을 다시 펼쳤다. 한 번, 희망이. 손이 저절로 전화기에 갔다. 20년 만에 안부 인사. 그 아이는 기억이나 할까?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전화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진수의 심장도 덩달아 뛰었다. 그리고 네 번째 벨이 울릴 때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혹시 희망이라는 개를 입양하신 김민주님 맞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놀란 듯한 목소리. 네, 맞습니다. 혹시 박진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렸습니다. 희망이는 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 선생님, 희망이는 작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19살까지 우리 곁에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들을 소식. 그러나 실제로 듣고 나니 슬펐다.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19년. 충분히 긴 생명. 충분히 행복한 삶.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전화를 끊고 나서 박진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공책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2022년 무지개 다리 건넘. 19세. 행복한 생을 마침.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2번.
기저귀. 이번에는 목소리가 밝았다. 기저귀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요. 18살이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박진수는 미소 지었다. 기적이라는 이름답게. 그날 저녁 박진수는 쉰통의 전화를 걸었다. 어떤 연락처는 바뀌어 있었고 어떤 곳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통화가 된 30곳에서는 모두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개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어떤 개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모두가 사랑받으며 살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박진수는 공책에 하나하나 기록했다. 생존 여부, 근황, 특별한 이야기. 그의 공책은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300개 생명의 완전한 역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밤 11시 마지막 전화를 끊고 박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희망이일까? 기적이일까?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개들은 모두 별이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고맙다, 너희들아. 내 삶에 와줘서. 박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73세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300마리.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인생이었다. 2024년 1월 15일 아침, 박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몸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허리와 등에 통증이 있었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생각했다. 74세. 아픈 곳 하나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할 나이였다. 보호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지러움이 찾아왔다. 잠깐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했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았다. 개들에게 아침 밥을 주는 중에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사료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다. 개들이 놀라 짖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벽에 몸을 기댄 채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혼잣말을 하며 다시 일어섰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로 와 있던 젊은 여성이 박진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다. 선생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박진수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그날 저녁, 등 통증은 더 심해졌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응급실을 찾았다. 혼자 운전해서 갔다. 누구에게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응급실 의사는 박진수를 보자마자 즉시 검사를 지시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몇 시간 동안 검사가 이어졌다. 박진수는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백색 형광등이 눈부셨다. 오후 3시, 의사가 진료실로 불렀다. 젊은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박진수는 그 표정만으로 직감했다. 좋은 소식은 아니구나. 박진수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뭔가 하얀 것이 폐와 등뼈 주변에 퍼져 있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사기. 이미 뼈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폐암, 사기, 전이. 단어들이 박진수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놀랍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박진수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의사가 놀란 듯 박진수를 바라보았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1년에서 2년. 치료 없이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6개월. 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74년의 인생. 그중 20년을 개들과 함께 살았다.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 항암 치료는 많이 힘들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힘듭니다. 심한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보호소 일을 할 수 없다. 개들을 돌볼 수 없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한다. 선생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미룰 수 있을까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6개월이 남았다면 그 6개월을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박진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통증 조절을 위한 약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힘드시면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병원을 나서는 박진수의 발걸음은 묵직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는데도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다.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보호소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지 씨.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개들 저녁은 부탁합니다. 봉사자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답했다. 박진수는 전화를 끊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답답했다. 6개월. 아니,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남겨야 할까? 문득 어젯밤 보았던 공책들이 떠올랐다. 300마리의 기록, 300개의 생명. 그중 얼마나 많은 개들이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개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야겠어. 300마리, 20년의 기록, 그들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박진수가 생각해낸 마지막 버킷리스트였다. 집으로 돌아와 박진수는 12권의 공책을 모두 펼쳤다. 하나하나 이름을 읽으며 계획을 세웠다. 어떤 개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어떤 개는 연락이 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싶었다. 첫 번째 공책, 첫 번째 이름, 희망이.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입양 가족은 만날 수 있다.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박진수는 새 노트를 꺼내 마지막 여행이라고 제목을 적었다. 그리고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역별로, 시간별로, 가능성별로. 300마리를 모두 찾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개들을, 최대한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행복을 확인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밤 11시 박진수는 계획서를 완성했다. 예상 기간 5개월, 방문 예정 가능한 모든 곳, 목표 300개의 이야기 완성하기.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처럼 무수히 많은 생명들, 그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다. 시작해볼까? 박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담겨 있었다. 74세 노인의 마지막 여행.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가 될 것이었다. 2024년 1월 20일, 박진수는 보호소의 모든 봉사자들을 모았다. 10명 남짓한 사람들, 대학생부터 은퇴한 노인까지 모두 박진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었다. 다들 모여줘서 고맙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다. 말하기 전부터 가슴이 뭉클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박진수를 바라보았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표정들이 굳어졌다.
저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작게 신음했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가장 오래 봉사해온 민지가 먼저 물었다. 선생님, 치료는 받으실 거죠?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치료를 받으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침대가 아닌 여기서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봉사자들도 있었다. 박진수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구조해서 입양 보낸 개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300마리 모두를요. 봉사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300마리를요?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입니다. 박진수는 12권의 공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여기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물론 많은 것들이 바뀌었겠지만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싶습니다. 혼자 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한 목소리였다. 당연하죠, 선생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박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사람들, 자신이 평생 만난 가장 선한 영혼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300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봉사자들은 공책을 나눠 맡았다. 각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고 근황을 파악했다. 어떤 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추적했다. 지역구청에 문의하고 이웃에게 물어보고 SNS를 뒤졌다. 2주 만에 첫 번째 리스트가 완성되었다. 300마리 중 현재 생존 확인 127마리,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개 89마리, 연락 두절 84마리. 박진수는 리스트를 보며 계획을 세웠다. 먼저 서울과 경기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넓혀가기로 했다. 하루에 3회, 4곳을 방문할 수 있다면 5개월 안에 충분히 가능했다. 1월 25일, 첫 번째 방문. 서울 강동구. 희망이의 입양 가족.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다. 김민준. 20년 전보다 훨씬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만큼은 그때와 똑같았다. 박진수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김민준 씨. 두 사람은 꽉 껴안았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거실에는 희망이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강아지 시절, 청년 시절, 노년 시절,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다. 희망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천사였어요. 김민준의 아내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19년을 함께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어린 희망이가 공원에서 뛰어놀고 중년의 희망이가 가족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고 노년의 희망이가 햇살 아래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고맙습니다. 희망이를 사랑해 주셔서.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민준 부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다. 말기 암이라는 것.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 김민준 부부는 충격에 잠겨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김민준이 박진수의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박진수는 공책의 첫 번째 기록을 완료했다. 한 번, 희망이. 2022년 무지개 다리 건넌. 19세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떠남. 2024년 1월 25일 가족 방문 완료. 작은 체크 표시를 했다. 300개 중 1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2월 한 달 동안 박진수는 42곳을 방문했다. 서울, 인천, 경기를 돌며 하루도 쉬지 않았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충만해졌다. 어떤 집에서는 개가 여전히 살아 박진수를 반겼다. 노견이 된 개들은 박진수의 냄새를 기억하는지 꼬리를 흔들었다. 박진수는 그런 개들을 한참 안고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잘 살았니? 행복했니? 개들은 대답 대신 박진수의 얼굴을 핥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다. 어떤 집에서는 개가 이미 떠났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리워했다. 선생님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15년을 함께한 게 기적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진수는 가슴이 벅찼다.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행복을 선물한 것이었다. 3월이 되자 몸의 통증은 더 심해졌다.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박진수는 멈추지 않았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국을 누볐다. 봉사자들도 함께 움직였다. 민지는 부산 지역을, 수진이는 대구 지역을, 현우는 광주 지역을 맡았다. 각자 입양 가정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고 근황을 보고했다. 4월 중순, 박진수는 200번째 방문을 마쳤다. 공책에는 빨간색 체크 표시가 점점 늘어났다. 생존 확인된 개 98마리,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개 71마리, 여전히 연락 두절 31마리. 박진수는 매일 밤 공책을 정리하며 기도했다. 제발, 나머지 100마리도 찾게 해주세요.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다. 기침이 잦아졌고 가끔 피가 섞여 나왔다.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지만 박진수는 거절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박진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마지막 한 곳까지 그는 찾아갈 것이었다. 5월의 어느 날 박진수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에 입양된 개가 3마리 있었다. 멀어서 미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다. 아름다웠다. 박진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개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사랑의 완성이었다. 20년간 베푼 사랑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여정이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박진수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300마리의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반기고 있었다. 2024년 5월, 제주도의 바람은 따뜻했다. 박진수는 렌터카를 빌려 제주 서쪽 해안을 달렸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제주시 외곽의 작은 마을. 2017년에 입양 보낸 개. 바다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니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 나타났다.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수의 가슴이 뛰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60대 부부였다. 혹시 박진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 정말. 바다야, 이리 와. 은인이 오셨어. 마당에서 노란색 리트리버 믹스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7살, 개 나이로는 중년. 바다는 박진수를 보자마자 멈춰섰다. 그리고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다. 바다야. 나야. 기억나니?
박진수가 손을 내밀자 바다는 그 손을 코로 문질렀다. 그리고 갑자기 꼬리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다. 기억했다. 7년 만이었지만 바다는 박진수를 기억하고 있었다. 박진수는 바다를 꼭 안았다. 바다는 박진수의 목에 머리를 기대고 작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였다. 잘 살았구나. 정말 잘 살았구나.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부부는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어떤 장난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매일 산책을 하는지. 바다는 이 집의 막내딸이자 가장 사랑받는 가족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부가 외롭지 않아요.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허전했는데 바다가 와주었어요. 박진수는 바다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그가 20년간 해온 일의 의미였다. 제주에서 사흘을 머무르며 세 곳을 모두 방문했다. 세 마리 모두 건강했고 행복했다. 박진수는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개들과 사진을 찍었다. 마지막 기념사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장 한 장이 소중했다. 제주에서 돌아온 박진수는 강원도로 향했다. 산골 마을에 입양된 개가 6마리 있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는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설렜다. 첫 번째 마을. 2010년에 입양 보낸 눈이. 온몸이 하얀 스피츠 믹스. 14살이 된 눈이는 이제 노견이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걸음도 느렸다. 하지만 박진수의 목소리를 듣자 귀를 쫑긋 세웠다. 누나. 나야. 박진수가 다가가자 눈이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박진수의 손에 코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다. 냄새로 기억하는 것 같았다. 오랜만이구나. 늙었네. 우리 둘 다. 박진수는 눈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시간은 개에게도 사람에게도 가혹했다. 입양 가족은 70대 노부부였다. 그들도 눈이와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눈이가 우리 삶의 전부예요. 이 아이가 있어서 매일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노부부의 말에 박진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이어준 인연이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자라났다. 강원도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6곳을 모두 방문했다. 어떤 개는 건강했고 어떤 개는 병들어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사랑받고 있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6월이 되자 박진수의 몸 상태는 더 나빠졌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직 100마리가 남아 있었다. 전라남도 해남, 가장 남쪽 끝. 2015년에 입양 보낸 햇살이를 만나러 갔다. 9살 된 황구. 햇살이는 박진수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햇살아. 박진수는 무릎을 꿇고 햇살이를 안았다. 햇살이는 박진수의 얼굴을 사정없이 핥았다. 기억했다. 9년이 지났어도 햇살이는 박진수를 기억하고 있었다. 입양 가족은 30대 부부와 2아이였다. 아이들은 햇살이와 함께 자랐다. 햇살이는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친구예요. 동생이고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은 햇살이를 꼭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진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구한 것은 개만이 아니었다. 가족의 행복이었고 아이들의 추억이었고 사랑의 순환이었다. 7월 중순. 박진수는 270번째 방문을 마쳤다. 이제 30곳이 남았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왔고 밤마다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봉사자들은 박진수에게 쉬라고 간청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나머지는 대신 방문할게요. 하지만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 해. 내 손으로 시작한 일은 내 손으로 끝내고 싶어. 7월 25일. 박진수는 부산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2008년에 입양 보낸 기쁨이 16살. 가장 오래된 개 중 하나.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여성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어머, 박진수 선생님이시죠? 엄마한테 사진으로 봤어요. 네, 기쁨이는 잘 지내나요? 여성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자 작은 방석 위에 기쁨이가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가쁘고 눈은 거의 감겨 있었다. 16년의 세월은 기쁨이에게도 가혹했다. 일주일 전부터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박진수는 천천히 기쁨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쁨아. 나야. 박 아저씨. 기쁨이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그리고 눈을 조금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박진수를 향했다. 기쁨이는 박진수의 손 냄새를 맡고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기억하는구나. 고맙다, 기쁨아. 박진수는 기쁨이 옆에 앉아 한참을 쓰다듬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선생님, 기쁨이는 정말 행복했어요. 16년 내내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어요. 선생님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기쁨이를 사랑해 주셔서. 1시간을 기쁨이 곁에 머물렀다. 떠날 시간이 되자 박진수는 기쁨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안녕, 기쁨아. 행복했지? 사랑받았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편안히 쉬어. 기쁨이는 작게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박진수는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집을 나섰다. 3일 후, 기쁨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연락을 받았다. 박진수는 공책에 기록했다. 기쁨이. 16년의 행복한 삶. 2024년 7월 28일 평화롭게 떠남. 마지막까지 사랑받음. 눈물이 공책에 떨어졌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컸다. 기쁨이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어서. 8월이 다가왔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도 체력도 남은 방문지도. 박진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여정을 계속했다. 300마리.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4년 8월 5일 박진수는 서울 강동구를 다시 찾았다. 희망이의 입양 가족 김민준의 집. 처음 방문한 지 7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박진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체중은 20kg 가까이 빠졌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걸음은 느렸다. 김민주는 문을 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선생님, 너무 많이 괜찮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에 앉자 김민준의 아내가 차를 내왔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선생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뭐라도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진수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첫 번째 공책. 희망이의 기록이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이 공책에는 제가 구조한 300마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아이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준 부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지금까지 280마리를 만났습니다. 남은 건 20마리. 하지만 박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기침이 나왔다. 손수건에 피가 묻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이 공책을 대신 완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은 아이들을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김민주는 공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진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희가 할게요.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이 시작하신 일,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박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김민준의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혹시 희망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궁금했습니다. 희망이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침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게 희망이가 남긴 것들이에요. 상자를 열자 희망이의 목걸이, 좋아하던 장난감, 그리고 작은 발톱이 나왔다. 희망이는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그렇게 떠났어요. 김민준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노년의 희망이가 햇살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찍은 거예요. 이날따라 희망이가 유난히 밝아 보여서 박진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희망이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행복했군요. 정말 행복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희망이는 그 추운 새벽에.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진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2004년 3월 7일. 그날 아침 쓰레기 더미에서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 그 아이가 19년을 살았다.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완전하게. 제가 희망이를 구한 게 아닙니다. 희망이가 저를 구했어요. 그 아이 덕분에 저는 20년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수는 김민준 부부와 함께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희망이의 이야기, 300마리의 이야기, 20년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0마리를 찾는 계획. 선생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선생님 혼자 다니시기엔. 박진수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 이 공책을 맡깁니다. 박진수는 12권의 공책을 모두 김민준에게 건넸다.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추억. 만약 제가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선생님. 김민준이 박진수의 손을 꽉 잡았다. 끝까지 가세요. 선생님이 직접 완성하셔야 해요. 저희는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꼭 끝까지 가세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은 힘을 모두 쏟기로 했다. 8월 10일, 박진수는 경상북도 안동으로 향했다. 2012년에 입양 보낸 믿음이를 만나러. 하지만 안동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다.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깨어났을 때는 밤 10시였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아직 20마리가 남았습니다. 환자분, 이러다 길에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박진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 링거 맞으면서 안정을 취하세요. 그 다음에 결정하시죠. 박진수는 결국 이틀을 병원에 머물렀다. 그 사이 김민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생님, 봉사자들이 나서서 남은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15곳의 연락처를 확인했고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힘을 아끼세요.
마지막 한 마리는 꼭 선생님이 직접 만나셔야죠. 마지막 한 마리. 박진수는 문득 깨달았다. 300마리 중에서 자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개가 누구인지. 8월 12일. 박진수는 병원을 나와 보호소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마지막이가 있었다. 자신이 구조한 300번째 개. 마지막아. 박진수는 마지막이를 안았다. 노견이 된 마지막이는 박진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너를 마지막으로 만나야겠구나. 우리 여행의 끝은 내가 되어야 해. 마지막이는 박진수의 얼굴을 핥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박진수에게 힘을 주었다. 조금만 기다려. 나머지 아이들 다 만나고 마지막으로 너를 만날게. 박진수는 다시 일어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19마리가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이 총 20개의 만남. 그것만 끝내면 300개의 약속이 완성된다. 8월 15일.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10곳을 더 방문했다. 박진수는 차 안에서 쉬고 짧게 방문하고 다시 차에서 쉬는 방식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8월 20일. 이제 마지막 10마리만 남았다. 그중 5마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봉사자들이 수소문 끝에 2곳을 더 찾아냈다. 8월 23일. 296번째 방문. 경기도 파주. 2020년에 입양 보낸 평화. 4살의 건강한 개. 평화는 박진수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평화야. 박진수는 무릎을 꿇고 평화를 안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여전히 살아있었다. 여전히 행복했다. 8월 25일. 297번째 방문. 충청남도 천안. 2019년에 입양 보낸 사랑. 5살. 사랑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8월 27일. 298번째 방문. 전라북도 전주. 2021년에 입양 보낸 축복. 3살. 축복이는 여전히 아이처럼 활발했다. 이제 299번째만 남았다. 하지만 그 개의 소식은 찾을 수 없었다. 2016년에 입양 보낸 별빛이. 연락처는 바뀌었고 주소는 비어 있었다. 입양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 박진수는 밤새 별빛이를 생각했다.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혹시 다시 버려진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99마리까지 왔는데 마지막 하나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완성이었다. 꼭 찾아야 해. 별빛이를 꼭 찾아야 해. 박진수는 남은 힘을 다해 별빛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300번째 만남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2024년 8월 28일. 박진수는 책상 앞에 앉아 별빛이의 기록을 들여다보았다. 별빛이. 2016년 9월 3일 구조. 흰색 몰티즈 믹스. 생후 3개월 추정. 2016년 12월 10일 입양. 입양 가정 송미라,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연락처 010-7890-XXXX. 전화번호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다.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송미라라는 사람은 2년 전에 이사했다는 말만 들었다. 박진수는 주민센터, 우체국, 이웃들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아무도 송미라의 행방을 몰랐다. 8년이면 너무 긴 시간이었다. 봉사자들도 나섰다. SNS를 뒤지고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동물병원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다. 8월 30일 밤. 박진수는 보호소 사무실에서 지쳐 잠들었다. 꿈에서 별빛이가 나타났다. 작은 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별빛아, 어디 있니? 박진수는 꿈속에서 별빛이를 쫓아갔다. 하지만 별빛이는 점점 멀어졌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기다려. 별빛아. 선생님. 선생님. 누군가 박진수를 흔들었다. 눈을 뜨니 봉사자 민지가 서 있었다. 선생님, 별빛이 소식이 있어요. 박진수는 벌떡 일어났다. 정말. 어디?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누가 제보를 했어요. 송미라 씨가 3년 전에 제주도로 이사했대요. 박진수의 가슴이 뛰었다. 제주도. 또 제주도였다. 주소는, 연락처는 아직 확인 중이에요. 제주도 지역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어요. 다음 날 오전 드디어 연락이 왔다. 제주도에 사는 한 여성이 송미라를 안다고 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했다. 박진수는 즉시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8월 31일 오후 2시 출발. 마지막 기회였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민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제주도까지 가시면 안 돼요. 몸이 괜찮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별빛이만 만나면 300마리가 완성돼요. 그럼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해요. 박진수는 전화를 끊고 공항으로 향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비행기 안에서 박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위는 평화로웠다. 저 아래 어딘가에 별빛이가 있었다. 8년 만에 재회. 제주 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렸다. 주소는 제주시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30분을 달려 도착했다. 103동 502호. 초인종을 눌렀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문이 열렸다. 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그 혹시 송미라 씨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8년 전에 별빛이를 입양 보낸 송미라의 표정이 환해졌다. 어머, 박진수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별빛이가 보고 싶어서요. 별빛이는 잘 있나요? 송미라는 잠깐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별빛이 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 위에 작은 흰색 개가 누워 있었다. 8살이 된 별빛이 이제 중년견이었다. 별빛아. 박진수가 다가가자 별빛이는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박진수를 바라보았다.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소파에서 뛰어내렸다. 별빛이는 박진수에게 달려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짖었다. 기억했다. 8년이 지났지만 별빛이는 박진수를 기억하고 있었다. 박진수는 무릎을 꿇고 별빛이를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졌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송미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별빛이 덕분에 제가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어요. 박진수는 별빛이를 아는 채 송미라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혼, 제주도 이사, 새로운 시작. 그 모든 시간 동안 별빛이가 함께였다고. 별빛이는 제 가족이에요. 아니, 가족 이상이에요. 제 전부예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그가 20년간 해온 일의 의미였다. 별빛이는 송미라를 구했고 송미라는 별빛이를 지켰다. 1시간을 별빛이와 함께 보냈다. 쓰다듬고 안고 이야기하고 송미라는 별빛이의 사진들을 보여줬다. 강아지 시절, 청년 시절, 지금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다. 떠날 시간이 되었다. 박진수는 별빛이를 마지막으로 꼭 안았다. 행복하게 살아, 별빛아. 송미라 씨와 함께. 별빛이는 박진수의 얼굴을 핥으며 대답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진수는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별빛이의 기록 옆에 빨간 체크를 했다. 299번. 별빛이. 현재 생존. 송미라 씨와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생활 중. 2024년 8월 31일 방문 완료. 이제 하나만 남았다. 300번. 마지막이. 박진수는 전화를 걸었다. 보호소로. 민지 씨. 나 내일 돌아가요. 그리고. 네, 선생님. 마지막이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만남을 위해. 알겠습니다, 선생님. 비행기가 이륙했다. 박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99마리. 거의 다 왔다. 이제 마지막 하나. 그리고 300개의 이야기가 완성된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다. 박진수는 곧장 보호소로 향했다. 문을 열자 마지막이가 반겼다. 마지막아, 기다렸지? 마지막이는 꼬리를 흔들며 박진수에게 다가왔다. 박진수는 마지막이를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일 우리의 이야기를 완성하자. 9월 1일이 밝았다. 박진수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2024년 9월 1일 아침. 박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3시. 창밖은 아직 어둠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묘하게 밝았다. 보호소로 가는 길은 익숙했다. 20년 동안 수천 번을 걸었던 길. 오늘은 그 길이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다. 보호소 문을 열자 마지막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노견이 된 마지막이는 천천히 박진수에게 다가왔다. 마지막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박진수는 마지막이의 털을 정성스럽게 빗겨주었다. 목욕을 시키고 새 목걸이를 채웠다. 마지막이는 얌전히 박진수의 손길을 받았다. 오전 9시. 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민지, 수진, 현우, 그리고 김민준 부부까지. 모두가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박진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늘 300번째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이와 함께 봉사자들은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실 건가요? 민지가 물었다. 박진수는 미소 지었다.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2004년 3월 7일. 희망이를 만났던 그 철공소.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 박진수는 그곳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지고 싶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김민준이 말했다.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0시. 박진수는 마지막이를 안고 차에 올랐다. 김민준이 운전을 맡았다. 민지와 다른 봉사자들도 각자의 차를 타고 뒤따랐다. 경기도 외곽. 20년 전 그 철공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폐업한 지 오래되어 녹슨 간판만 남아 있었지만 박진수에게는 성지 같은 곳이었다. 차에서 내려 박진수는 천천히 철공소 주변을 걸었다. 마지막이를 아는 채 20년 전 희망이를 발견했던 쓰레기 더미는 이제 없었다. 하지만 기억 속에는 생생했다. 여기였어. 희망이가 여기 있었어. 박진수는 그 자리에 섰다. 마지막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땅에 손을 얹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하늘에게, 희망이에게, 300마리의 개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이는 박진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처럼. 봉사자들도 차에서 내려 멀찌감치 서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박진수를 지켜보았다. 박진수는 가방에서 12권의 공책을 꺼냈다. 하나하나 펼쳐 바닥에 놓았다. 300개의 이름이 햇살 아래 빛났다. 희망, 기적, 행복, 사랑, 평화, 자유, 기쁨, 축복,
별, 구름, 하늘, 바다. 하나하나 이름을 읽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각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개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떤 개는 선명하게, 어떤 개는 희미하게. 하지만 모두가 소중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다. 박진수는 여전히 이름을 읽고 있었다. 200번, 250번, 280번. 마지막 페이지. 299번. 별빛이. 그리고 300번. 마지막이. 박진수는 마지막이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이도 박진수를 바라보았다. 두 눈동자가 마주쳤다. 마지막아. 박진수는 마지막이를 안았다. 너는 내가 구조한 300번째 개야.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할 개야. 마지막이는 박진수의 품에서 작게 울음소리를 냈다. 20년 동안 300마리를 만났어. 모두가 특별했고 모두가 소중했어. 그리고 너는 그 여정의 마침표야. 박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고맙다. 내 삶에 와줘서, 의미를 줘서. 마지막이는 박진수의 얼굴을 핥았다. 따뜻한 혀의 감촉. 그것이 사랑의 언어였다. 박진수는 마지막이를 아는 채 일어섰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어디선가 무지개가 보이는 것 같았다. 다들 잘 있니? 희망아, 기적아, 별아, 구름아, 무지개 다리를 건넌 너희들, 거기서도 행복하니?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박진수는 마지막이와 함께 철공소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53세의 지친 철공소 사장, 첫 강아지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사람. 그때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잘할 거라고. 의미 있는 20년이 될 거라고.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생님, 사진 찍어드릴까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이를 안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20년 전 희망이를 안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마지막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나서 박진수는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꺼냈다. 300번. 마지막이. 2023년 8월 15일 구조. 갈색 믹스견. 노견. 2024년 9월 1일. 300번째 만남 완료. 20년의 여정 완성. 마지막 문장을 쓰는 박진수의 손은 떨렸다. 펜을 놓고 공책을 덮었다. 완성되었다. 300개의 이야기. 20년의 기록. 봉사자들이 박수를 쳤다. 김민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선생님, 해내셨어요. 정말로 해내셨어요. 박진수는 마지막이를 아는 채 모두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시작하셨고, 선생님이 완성하셨어요. 박진수는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쌌다. 이제 쉬어도 되겠지? 마지막이가 작게 짖었다. 마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오후 2시. 박진수는 보호소로 돌아왔다. 마지막이를 편안한 자리에 눕혔다. 그리고 12권의 공책을 책장에 나란히 꽂았다. 300개의 이야기, 20년의 기록, 한 사람의 인생. 박진수는 공책들을 쓰다듬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였고, 헌신의 역사였고, 생명의 축복이었다. 저녁이 되자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박진수는 마지막이 옆에 누웠다. 마지막이는 박진수의 팔을 베고 눈을 감았다. 마지막아, 조금 쉬어야겠어. 박진수도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었다. 300마리 모두 만났다.
모두 사랑했다. 여한이 없었다. 꿈속에서 희망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기적이, 별이, 구름이, 하늘이, 바다가, 300마리가 모두 나타나 박진수를 둘러쌌다. 다들 왔구나. 박진수는 꿈속에서 웃었다. 개들도 함께 웃는 것 같았다. 고맙다. 내 인생에 와줘서.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박진수는 그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느꼈다. 2024년 9월 2일 아침, 민지가 보호소 문을 열었을 때 박진수는 여전히 마지막이 옆에 누워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미소를 띤 채. 선생님, 선생님. 민지는 박진수를 흔들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박진수는 그렇게 조용히 떠났다. 300번째 만남을 완성한 다음 날, 마치 모든 것을 끝내고 편안히 잠든 것처럼 마지막이는 박진수 옆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주인을 지키듯, 친구를 지키듯.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가족은 없었지만 300개의 가족이 있었다. 입양 가족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그들은 각자 자신의 개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 덕분에 15년을 함께 했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영정사진 옆에는 12권의 공책이 놓여 있었다. 조문객들은 공책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300개의 이름, 300개의 사랑, 300개의 기적. 장례식장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300마리의 벽, 봉사자들이 밤새 준비한 것이었다. 300장의 사진이 벽 전체를 덮었다. 박진수가 구조한 모든 개들의 사진. 조문객들은 그 벽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개를 찾아 손을 얹었다. 어떤 사람은 전체를 보며 감탄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생명을 구했다니. 20년.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김민주는 조문객들에게 박진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04년 3월 7일, 첫 강아지를 만난 날부터 2024년 9월 1일, 300번째 만남을 완성한 날까지 20년의 긴 여정.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전국을 돌며 300마리 모두를 만나셨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봉사자들은 박진수의 유언을 공개했다. 영상으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화면에 박진수가 나타났다. 여인 얼굴, 하지만 맑은 눈빛.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박진수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20년간 300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을 계속해 주세요. 아직도 많은 개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호소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12권의 공책도 여러분에게 남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박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일을 부탁합니다. 그 아이는 제게 가장 특별한 개입니다. 300번째이자 마지막. 잘 돌봐주세요. 마지막으로 300개의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 20년이 의미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9월 5일. 박진수의 유골은 보호소 뒤편 언덕에 묻혔다. 그곳에서는 보호소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개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다. 박진수 1950에 2024.
300마리의 아버지. 사랑으로 산 74년. 그날 이후 보호소는 박진수 기념 보호소로 이름을 바꿨다. 봉사자들은 박진수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 유기견을 구조했다. 301번, 302번, 303번. 숫자는 계속 늘어갔다. 박진수가 시작한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이는 김민준 부부가 입양했다. 희망이의 자리를 마지막이가 채웠다. 마지막이는 김민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마치 박진수가 계속 함께하는 것처럼. 12권의 공책은 보호소 사무실 유리 케이스에 전시되었다. 방문객들은 공책을 보며 박진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감동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도 한 마리라도 구조해야겠어요. 나도 입양을 해볼게요. 나도 봉사를 하고 싶어요. 박진수의 사랑은 이렇게 퍼져나갔다.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10사람에서 100사람으로. 2025년 3월 7일, 박진수가 희망이를 만난 지 21년 되는 날, 보호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300마리 가족 상봉회. 전국에서 입양 가족들이 모였다. 자신들의 개를 데리고 살아있는 개들만 120마리. 그들은 보호소 마당을 가득 채웠다. 민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박진수 선생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선생님이 20년간 300마리를 구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선생님은 가셨지만 선생님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이 120마리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개들도 함께 짖었다. 그것은 감사의 소리였고, 기쁨의 소리였고, 사랑의 소리였다. 김민준이 무대에 올라왔다. 마지막이를 안고 제 품에 있는 이 아이가 박진수 선생님의 300번째 개, 마지막이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마지막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이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합니다. 해질 무렵, 사람들은 박진수의 묘 앞에 모였다. 120마리의 개들도 함께,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안녕,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바람이 불었다. 언덕 위 나무잎이 흔들렸다. 마치 박진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천만에요. 고마운 건 나예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해가 지고 별이 떴다. 하늘에는 300개의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각각의 별이 각각의 개였다. 희망, 기적, 행복, 사랑, 그리고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 그것은 박진수였다. 300마리의 아버지. 사랑으로 산 사람. 기적을 만든 사람. 마지막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다.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저 잘 살고 있어요. 모두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보호소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박진수의 사랑이, 300마리의 생명이, 뜻없이 이어지는 기적이. 샵샵 300 프로젝트 최종 결과. 총 구조 개 300마리. 생존 확인 127마리. 무지개 다리 건너온 개 173마리. 방문 완료. 299가정 마지막이. 기간 2024년 1월-9월 8개월. 이동거리 15,000km 이상. 박진수 기념보호소는 2024년 이후 5년 동안 추가로 200마리를 구조했다. 총 500마리. 박진수가 시작한 숫자는 계속 늘어갔다. 2029년 보호소 10주년 기념으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제목은 300마리의 기적 박진수 이야기. 전국에서 상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 후 전국에 박진수 보호소가 생겼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의 이름을 딴 보호소가 20개가 넘었다. 마지막이는 2030년까지 살았다. 7년간 김민중 가족과 행복하게 지냈다. 마지막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김민주는 박진수의 묘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마지막이 2023에 2030 박진수 선생님의 300번째 기적 그리고 2050년 박진수가 떠난 지 26년 후 그가 구조한 개들은 모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희망이의 후손, 기적이의 후손, 별빛이의 후손. 그들 모두가 박진수의 유산이었다. 사랑의 유산, 생명의 유산. 어느 초등학교 교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늘은 박진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20년 동안 300마리의 개를 구조한 분이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인다. 와, 300마리요? 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개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300마리 모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떠나셨어요. 아이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듣는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미소 짓는다. 물론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박진수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사랑에서 시작하면 돼요. 교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다. 하늘에는 별이 뜬다. 그 별들 중 하나가 박진수이고 그 옆에 300개 별이 그가 구조한 개들이다. 그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사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기적의 빛으로.